자, 여러분들아, 우리가 어저께 수업에서 하이레벨 문제를 충분히 다 같이 못 풀었기 때문에 지금 3번과 5번, 8번 수업 시간 중에 같이 풀었던 문제는 제외하고 원래 1번도 해줄까 하다가 1번은 3번이랑 문제가 유형이 거의 같아서 그리고 1번보다는 3번이 그래도 조금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3번부터 해서 5번, 8번 이 순서로 같이 보도록 하자. 그래서 같이 궁금했을 문제는 다들 비슷했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맞춘 친구가 있더라도 한번 다시 보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나 잘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른 세 개를 사용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서로 다른 세 개, 똑같은 거를 사용하진 않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요 결과값으로 가능한 자연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모두 갖다가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좀 경우의 수가 많을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제외할 만한 경우가, 케이스가 있는가, 제외할 만한 케이스가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본다, 떠올려본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처음부터 냅다 이거 덧셈, 뺄셈, 곱셈부터 이렇게 대입해보고 값을 구해봐야겠네? 이러면은 너무 좀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좀 문제를 풀는 데 있어서 답답하겠지. 그래서 제외할 만한 케이스가 있는지를 떠올려 본다 라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좀 지금 나와 있는 5, 4, 3, 2 사이에 연산자 3개를 집어 넣을 거고, 근데 꼭 우리가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문제의 한정을 생각하면,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중에 반드시 이 연산자 네모 3개 중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있어. 누가? 나눗셈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리. 그래서 나눗셈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리를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거 녹화를 하는 거니까 친구들이 먼저 자기가 생각해 보고 싶어, 그리고 그게 좀 더 바람직해, 그러면은 잠깐 일시정지 하면서 자기가 먼저 떠올려 보고 먼저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재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자. 전체 이런 거 할 때 공통적으로. 그래서 나눗셈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를 좀 생각해 봤더니, 언제? 지금 5 나누기 4를 하고 나면, 얘들아, 뒤에 3과 2를 어떻게든 연산을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요 2 앞에 곱하기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얘가 약분돼서 요 2분의 5라는, 여기서 나올 2분의 5라는 숫자가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남은 숫자는 3뿐인데. 그래서 나눗셈이 즉 요 자리에, 요 첫 번째 자리에 나눗셈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왜냐면 문제에서 요청하기를 자연수가 결과값으로 나오도록 해주는 그런 결과값을 얘기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 네모 칸에는 나눗셈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 그 다음에 첫째 자리. 그 다음에 근데 나눗셈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또 있는 것 같아. 또 어디? 벌써 이제 떠올렸을 것 같은데, 요 두 번째 자리. 지금 5, 4, 3, 2가 있는데, 만약에 3 앞에 나눗셈이 들어가 버리면, 분모에 3이 생겨버리고, 분모에 3이 생긴 상태에서 5와 4와 2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를 없애버릴 수가 없겠네. 이 분모에 있는 3을, 그치? 아무리 5와 4와 2끼리 곱하더라도 서로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수업에서 서로소 관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 공약수가 1뿐인 관계. 그래서 3과 5, 4, 2는 다 서로소인 관계여서 나눗셈이 요 두 번째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없겠다. 불가능.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 자리에도 나눗셈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요 마지막 자리 세 번째 자리에 나눗셈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봤더니 어때 이번엔? 이번엔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 왜? 왜? 이 나눗셈을 마지막 자리에 넣는다라는 것은 사실 뭔가 요런 상태를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요 4와 3 사이에 곱하기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런다면 요게 없어지고 약분되고 해서 분모 자리에 없어짐으로써 즉 자연수가 나올 수 있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아예 그냥 답을 내버리자. 그래서 만약에 요 마지막 자리에 나눗셈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같이 따라와줘야 되는 거는 요 앞자리에 곱셈이 와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앞자리에는 뭐 아무거나 와도 왠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야. 일단 자연수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그 한정이 있지만 뭐 플러스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는 마이너스 들어와도 괜찮은지 그것까지 확인해 보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서로서가 공약수 1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 기억해놓고 나머지 이제 우리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대입했던 요 식을 먼저 계산해주면 우리 원칙상 항상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한다라는 이야기 뭐 이거는 뭐 너무 이제 나중 갈수록 당연한 거라서 여러분이 되게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해주면은 4, 3, 12 11을 2로 나누니까 6 되고 그래서 5 더하기 6 해가지고 11이라는 결과를 먼저 하는 게 어떻겠네.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그지? 여기 일단 원칙적으로는 두 번째 케이스로 첫 번째 자리에 뺄셈, 두 번째 자리에 곱셈, 마지막 자리에 나눗셈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봤어. 그래서 그랬더니 이때는 5 빼기 6이 되면서 결과가 자연수가 아닌 내추럴한 수가 아닌 음수가 나와버리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제외를 해주고 그냥 이거는 해보면 뭐 분수는 적어도 안 나오지만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제외해준다 정답에서.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 이제 돌아와서 제외할 만한 케이스 따라서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케이스에선 이 나눗셈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제 없어. 그냥 없어. 끝. 나눗셈이 고려된 수식은 우리 방금 요렇게 계산했던 11값의 결과 요거밖에는 없다 이제. 그래서 나머지에서는 그냥 나눗셈 지우고 덧셈, 뺄셈, 곱셈만 어떻게든 활용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자연수가 나오도록 계산해보는 거. 그것만이 남았네. 그래서 이거 남은 거 해보면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오케이. 연보라색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근데 제가 안 해드려도 그냥 이거야말로 만약에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직접 그 자연수를 끝까지 구해달라고 했지만 경우의 수 문제였다면 나머지 요거는 이제 나눗셈은 못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알아냈고 이제 얘만 빼고 덧셈, 뺄셈, 곱셈이 들어가냐 덧셈, 곱셈, 뺄셈이 들어가느냐 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뺄셈, 덧셈, 곱셈이 들어가냐 뺄셈, 곱셈, 덧셈이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곱셈, 덧셈, 뺄셈, 곱셈, 뺄셈, 덧셈 이렇게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얘네들을 계산해서 확인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하긴 경우의 수이더라도 좀 몇 가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네. 왜냐면 이 부분들이 조금 미심쩍거든. 왜? 봅시다. 그래서 5 빼기 4 더하기 3 곱하기 2를 만약에 계산한다면 요 뒤에 1, 괜찮네. 1 더하기 6 해서 7이라는 결과 가능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5, 4, 3, 2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곱셈 먼저 해줘야 되죠. 아, 요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곱셈 먼저 해줘야 되는 그 원칙 때문에 빼기 12를 해버리면은 하여튼 음수가 나와버린다. 이거 뭐 계산까지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우리의 답이 안 될 테니까 음수가 나와서 얘는 제외. 띵, 제외. 그 다음에 요 밑에 문제를 미리 써놨는데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남은 여기는 다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해볼까요? 5, 4, 3, 2 대입하고 계산해 보면 역시 곱셈부터 먼저 하는 거는 그냥 대원칙.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에 곱셈 먼저 해주는 거 여전히 대원칙. 오케이. 이러한 자연수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곱셈 먼저 하게끔 되네요. 21이라는 괜찮고. 마지막으로 얘도 괜찮을 것 같아. 얘는 19라는 값으로 가능한 값 총 6가지가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은 따라서 3 작은 것부터 써보면 7, 11, 15, 19, 21이라는 요 6가지를 여러분이 답으로 찾아줬어야 모두 정답을 맞춰준 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뭐 잠깐 뭐 일시정지 해놓고 정리를 하시거나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한 방향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 여전히 중요합니다. 제외할 만한 케이스가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 지금 형광펜을 요 까만 바탕에다가 썼더니 되게 희한하게 색깔이 변하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좀 줄이기가 싫네. 오케이. 그래서 나눗셈 먼저 어떻게 좀 처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땀 한 땀 생각하면서 음수가 나오진 않는지 혹시 확인하면서 답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이제 5번을 볼까? 4번이랑 뭐 1, 2, 4번은 같이 안 봤는데 2번은 우리가 맨 첫 시간 수업 시간에 같이 했었고 그 터널 문제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중2 때도 등장하고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문제여서 잘 이해해 두도록 하세요. 거속시 얘기했었었지. 그래서 5번 문제 볼 건데 어떤 과일 가게에서 사과 300개를 13만 5천 원에 사와가지고 뭐 공수해온다. 뭐 우리 과일 업자들은 뭐 떼온다 라는 말을 쓸 텐데 어쨌든 이렇게 13만 5천 원에 사과 300개를 사와서 개당 350원의 이익이 남도록 판매하고 나니까 총 남은 이익이 9만 3천 원을 남았대. 오케이. 그래 놓고 썩은 사과는 폐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렇다면 썩어서 버린 사과가 몇 개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일단 그거를 잘 파악해놓고 이 상황을 한번 좀 넓게 관찰을 해보자. 이 상황을 넓게 멀리서 한번 지켜보면은 결국 맨 처음에 이 과일 업자가 13만 5천 원의 사과를 사왔어. 그런데 개당 350원의 이익이 남도록 판매하고 나니까 9만 3천 원의 이익이 남았어. 그렇다는 것은 이분께서 이 사람이 판매한 사과의 개수를 선생님이 편의상 X개라고 해볼게. 원래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 1차 방정식 안 배웠어요. 라고 하시면 제가 좀 섭섭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판매한 사과의 개수를 X개. 왜냐면 우리가 네모개라고 하는 것과 사실 X개라고 하는 게 사실 크게 봐서는 차이가 없는 거거든. 오히려 나중에는 이렇게 미지수를 X라고 설정해 두고 미지수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판매한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한다면 좋았어요. 일단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뭘 얘기했냐면 13만 5천 원에 사온 다음에 9만 3천 원의 이익을 남겼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거의 하나씩 쓰고 싶은데 하나씩 쓰고 싶어. 오케이. 13만 5천 원을 써서 사과 300개를 사왔는데 9만 3천 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판매한 액수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 왜냐면 9만 3천 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하니까 13만 5천 원보다는 더 많이 팔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이익이 남았어. 그러면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투자했던 사과 300개를 사느라고 썼던 그 13만 5천 원은 당연히 넘어서 팔았을 거고, 거기에다가 이익 9만 3천 원까지 생겼으니 결국 22만 8천 원 어치만큼의 사과를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22만 8천 원 어치의 사과를 팔았다. 오케이. 그러면 어디 보자. 우리가 일단 사과를 300개 사왔지만, 오케이, 판매한 사과의 개수를 X라고 놓기로 했어. 그래서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거는 썩어서 버린 사과인데, 썩어서 버린 사과는 우리가 구할 그 답의 개수는 300 빼기 X개가 될 거야. 맞아? 맞죠? 왜냐면 판매를 못한 사과가 바로 썩어서 버린 사과니까. 그치? 여기까지 이해를 한 땀 한 땀 해주시고, 그래서 판매한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한다면 이게 약간 그거구나. 약간 떠먹여주는 문제였구나. 오케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사과를 원래 원가는 얼마인데 판매가를 얼마에 지금 팔았다. 판매가를 문제에서 물어본 적이 없지. 사과의 판매가. 사과의 판매가를 문제에서 물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사실 더 쉬워지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틀린 생각은 아니고, 잠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9만 3천 원의 이익을 남겼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필요 없는 정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섞여 있었던 거네. 자꾸 이게 뜨더라고. 350원, 개당 350원의 이익을 남기는 이 상황에서 9만 3천 원의 이익을 남겼다라는 것은 결국 뭔 소리냐면 판매한 사과 X개에서 9만 3천 원의 이익을 남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9만 3천 원의 이익이 바로 우리가 사실 13만 5천 원을 공수해왔다는 것을 당연히 써먹어야 될 줄 알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이 사실상 필요 없어진 생각이고, 일단 판매한 개수,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간단하네. 따라서 350 곱하기 X가 9만 3천 원이라는 거구나. 끝. 그러면 알았어. 0, 0 하나씩 지워주고, 이제 해야 될 게 9,300 나누기 35를 시켜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7, 오케이, 나이스. 바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 네모를 구할 때,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게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만약에 미지수 x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뭐 조금 유치하지만 네모로 써뒀다면 93,000 했을 때 네모는 혼자 있고 싶어 해 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며 네모로 혼자 남겨두고 싶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양변에 나누기 350을 즉 이렇게 우리 분모를 양변에 나누기 350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한 일이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했던 거가 그 과정. 오케이. 따라서 그 네모 x는 270개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부터는 선생님이 이거는 확실히 오해의 소지가 있구나. 버린 사과가 300-x개라고 했다 했는데 역시 이 문제에서 이거를 괜히 준 건 아니었어. 아마 이 문제를 정확히 풀었을 친구가 잘 없었을 것 같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 왜냐면 판매한 사과의 개수 지금은 온전한 상태여서 판매한 사과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오케이.